2023년도 7국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 중에 네 번째 순서로 시민안전실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연 새해를 맞아서 세종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도 지난 12월 2022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체 6개 분야 중에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최초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33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상 이변이 빈번해지고 재난의 유형도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발생했으며 인파 밀집 사고, 방음터널 화재 등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재난 발생에 따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실은 올 한 해 39만 세종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역량과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안전도시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는 등 생활 속에 있는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또 유사보험과 비교해서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최적화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일상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대상자를 기존의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서 교육기회가 적은 일반 시민까지 확대 운영하고 경찰 참고와 함께 배달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 안전운행 캠페인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시기별, 분야별 안전감찰 계획에 따른 예방, 제도 개선 중심의 효율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화랑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등 3개 유형의 민관군경 소방, 합동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해서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는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등의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행사, 안전점검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되는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민간 행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단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고 가칭 5개 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제도 정비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재난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난 심리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세종시 나성동에 원래 개선해 있었습니다만 나성동으로 이전 설치해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심리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연 1회에서 월 1회 상시 운영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재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체계를 견고히 하고 관련 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발빠른 제설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보도 인도가 한 74개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읍면동과 자율방재단 등을 주축으로 보다 신속하게 제설해 나가겠으며
이미 예비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인도 제설 장비를 확충해 왔고 향후 인도 제설을 위한 별도 용역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SNS 등을 활용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상황 대비 예방 체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재난 관리 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난 위험 요인 저감을 위한 정비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17개의 상황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실들 간에 원활한 정보 공유와 보고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재난정보 시스템을 개선해서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수요자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여권 서비스 발급이 되겠는데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서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권 업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바일로 대기 인원이라든지 대기 시간 등을 실시간 제공해서 민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콜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상담 완료율이 작년 83%였는데요. 올해 84%까지 높여나가도록 하고 안전신고 관련된 채널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안전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가동해서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화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타임콕 신청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한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세월 행정 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 검색 등 업무 지원 프로그램 3종 그리고 지하시설물 등 행정 주제도 7종을 도입하고 부서 전문가 의견 및 우리 시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인허가 지원, 도로 점용, 그리고 하천 모니터링 등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민들께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개발부담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도시 개발금 부담금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최종적인 승소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계 공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재난 예방,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서 시민의 안전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세종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 이름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브리핑 주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외일보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지난 27일 제가 본지에 기사도 게재했습니다만은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나가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셔갖고 손설수범을 보이셨더만요. 네. 그런데 여기 오늘 의회에서 김효석 의원이 5분 발언해서 네. 그 제설 차량이 지금 출입을 못하는 곳에 스마트 도시에 걸맞는 AI형 그 제설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김효석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내외일보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인도 제설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별도로 용역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비비를 투입해서 인도 제설을 위한 특별한 장비를 또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설제 부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재단 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제설제도 사전에 좀 구비를 더 하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시민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연재해 대책법 27조에 보시면은 인도 앞에는 건물에 붙은 인도에 대한 제설 책임자는 건물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그 인도 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김주환 본부장님 말씀 주신 더 나은 기술적인 수단들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님. 네, 세종파라미 박원주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먼저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지역 관광재원 전통문화 활용 사업을 위해서 비축제나 낙화놀이 행사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중앙공원에서 낙화놀이 행사 때 좀 부상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날이 저희가 시장님과 기자단 몇몇 분들이 같이 거기를 둘러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 행사장으로 지나갈 때 아이들을 돗자리를 펴놓고 재워놓은 엄마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조금만 사람들이 당황해서 뛰어나갔다면 그 아이들은 다 밟혔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낙하놀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네. 하려면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북간에 실북간에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해서 가시는 건지 어떤 대책을 세울 때 아니 그쪽에서는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만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상의가 됐는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낙하놀이 이후에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이제 지역 행사 축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 행사 축제, 그리고 또 위험한 장소, 3D8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만 위험한 장소에서 이제 추진하는 또 행사 및 축제. 이런 세 가지 경우에만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파 밀집 사고 이런 또는 또 다른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제 그런 그 행사를 할 때 관리 계획을 이제 내게 되는데 관리 계획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1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 계획 또는 행사장 점검을 사전에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불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사 여건에 따라 굉장히 많은 변동이 좀 있을 줄 압니다. 바람 방향이라든지 또 그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방편에서 또 조금 가까운 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할 텐데 훨씬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침 오늘 행안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세부 그 시행령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잘 받아내서 저희들 조례화하고 또 준비된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세종경제 임 기자님. 예, 이세종경제 인장규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14일 날 안전대회에 가셔가지고 토론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당시 국제 안전도시. 네네, 국제 안전도시. 그때 당시 때 제주도의 사고 손상 감시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시티를 좀 준비하고 공약사항, 최민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관련돼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시티랑 지금 현재 LX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또 저기 그 자율방재단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다정동에서도 빙판길 관련해가지고 하는데 사부로 이렇게 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는데
어린 빙판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부분으로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빙판길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염화칼슘 대신 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8페이지 봐보시면은 그 올해 새롭게 그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제일 아랫부분이 이제 공간정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공간정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어떤 그 관련된 정보들이 이 지리 정보하고 연동이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또 어느 지역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를 지하에 묻는다든지 대부분 지리 정보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만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세월 행정 연계, 인공지능 검색, 행정 주제도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인허가 지원, 도로 점령, 입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행정이 어떻게 엮여지는지를 보는 게 이제 행정 주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허가 지원, 도로 점령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 지도, 세종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엑셀 파일처럼 도로가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 이 도로 종류가 중도로, 뭐 소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로 길이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또 공사를 했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이 공간정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도면상에서 나선동에 있는 도로를 딱 클릭을 하면 그 도로가 뜨면서 그 도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이 다 뜨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보수를 했다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언제 또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 주로 한 4, 5년만 되면 도로 포장을 보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어디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보수할 때를 찾기가 훨씬 더 서핑이 금방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그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10,000여 개가 있습니다. 시유재산만 해도 10,000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 관리하는 방식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10,000여 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365일 일해도 10,000여 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면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남면하고 장군면만 보자.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시켜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현장에 시유지를 누가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불법 건축물이 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다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위성을 지금 떠 있으니까 지리 정보에서 또는 우리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LX에서는 옛날 이름은 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매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AI 기술과 접속을 시키게 되면은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어느 뭐 예를 들어 장군면 어느 동에서는 어느 리에서는 무슨 경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다든지 현장에 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허가를 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인허가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건 도면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확인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건축가에서 훨씬 더 자신 있게 이거는 인허가를 내주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씩 공무원들 각 행정부서별로 요청을 받아서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하에도 무슨 관로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이 되면은 그 땅에 지하에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관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데에서도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미 얼어버린 인도 제설하는 것은 그 염화칼슘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저도 금요일날 나가서 작업을 해보면 한 30분, 최소 30분, 1시간이 지나야 약간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미 얼어버리고 또 계속 그 한파 며칠 동안 지속되면 이 얼음을 먼저 깨야지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왔을 때 즉시에 얼어버리기 전에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치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그 읍면동의 여건상 또 여러 장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보강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그 훨씬 더 좋아진 모습으로 또 시민들 좀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하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미 확인한 바 한 달 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 그때 그 손망시 관련해가지고 그 관내 병원 6개랑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가지고 사고 당한 분들이 직접 거기까지 가서 처리하는 여부까지도 다 관리하고 매니징되는 과정을 우리가 그 선도적인 것들을 봤는데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도입이나 그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때 말씀 주셔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한 2명 정도 몇 명이 좀 출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갔다 와서 좀 보고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좀 그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 주도로 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그쪽 분야에 특화된 연계가 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우리 그 시민 안전시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데다가 그 크게는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관내 병원이 또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에 이제 별도 뭐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그 관리하는데 일정한 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납하는 그 간호사들이 예를 들면 그 제주도와의 어떤 협약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라고 말씀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이후에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의회가 지금 바로 속개를 한다고 해서요. 더 자세한 사항, 시민안전시에 대한 건 자세한 사항은 한번 해당 실무부에 좀 이렇게 또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회 때문에. 자세한 거는 한번 저 시민안전실 한번 더 문의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사정 때문에 이렇게 좀 떠나는 게 됐으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것으로 시민안전수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